올해 들어 가장 뜬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역사 강사 전한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 달 안팎에 무려 유튜브 구독자가 50만대에서 124만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유튜브 구독자를 2배로 늘린다? 100명을 200명으로 늘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구독자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기 힘든데 한 달 사이에 50만대에서 124만으로 왜 이렇게 떴을까요, 그가? 본래 공무원 국사 1타 강사로서 젊은 층에서는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노량진파 이 사람들한테는 원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연구하는 이른바 인생 성형가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사람의 강의도 들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그가 경산에서 경북대에서 국사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서 그 가난한 데서 떠서 꿈을 꾸고 그리고 경북대를 나와서 대구 유신학원, 제가 젊을 때 유신학원 잠깐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작은아버지가 대구에 살아가지고 잠깐 다닌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구에서는 유명할 텐데 유신학원 운영도 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역사 강의를 하고 있죠. 인터넷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데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력을 발휘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것도 한국사 강의 쪽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 속에서 자기가 볼 때 지금 시국은 내가 나서야 할 때다 해가지고 현실에, 현실 정치에, 현실 정치적 상황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탄핵 사건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죠. 근데 전환길은 내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니 서양이든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도 국가 수반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느냐. 이거는 계엄이다 해가지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도 자 국사를 강의하는 이를테면 강사가 정치에 뛰어들면 얼마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가 포함된 지금 메가스터디 쪽이든가요? 그 회사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들 막무가내 1등이잖아요. 무식하기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탄압을 자기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 조직, 회사에도 탄압이 미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인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법부에서도 드물잖아요. 교육계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반하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침묵하는데 그 침묵하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이 있고 공정의 문제, 이 시비의 문제에 얽히면 자기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언을 하니까 인기가 하늘로 솟은 겁니다. 물론 비판적으로 보는 수도 있죠. 물론 저도 그 사람 전환길의 이야기를 100% 수용은 않지만 10중 8구는 수긍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동안 저변을 쌓은 신뢰, 그 다음에 그 신뢰의 기초에서 기득권에 특히 잘못된 언론, 정치, 사법, 교육 이런 쪽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공감을 사서 특히 젊은 층의 공감을 사서 인기가 하늘로 솟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가 이제 강의한 거 이른바 꽃보다 전환길 하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꽃보다 전환길이 멋지다는 이야기죠. 꽃보다 전환길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뭐가 문제냐? 언론은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은 공정이 생명인데
공정은커녕 편가르기, 그리고 아주 그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MBC, 한겨레, 경향 이런 그 극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를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저는 전환길처럼 밖에 나와서 이렇게 1년에 한 60억 안팎, 저도 학원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 전주에서만 뜨는 것도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일타 강사가 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안 겁니다.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나와서 전환길처럼 단독 항해를, 단독 승부를 한번 겨뤄보세요. 그래가지고 전환길처럼 몇십억은커녕 몇억이라도 한번 벌어보세요. 자기 이름 걸고 혼자 나와서 조직에 숨어가지고 그 정말 쪼무레기처럼 활동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경향, 한겨레, MBC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전환길보다 성공할 사람 99.99% 없습니다. 그 조직에는. 대다수는 99.99는 아마 밥 먹고 살랐나? 혼자 이렇게 흩어지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 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에게 공정한 보도를 해서, 아니면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사실을 보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향되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물론 이 그 유튜브 속성상, 언론 속성상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걸 계속 보면 거기에 취해서 그게 옳은 줄 알지만 판단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이 언론의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종교인처럼 언론인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네 뭐네 이런 힘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MBC니 뭐니 옛날에 비하면은 아마 MBC도 그 광고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것저것을 해도 아마 헤매고 있을 거래요. 그 다음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법부 위기를 초래했다.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 없는 것은 알아주잖아요. OECD 중에서 아마 아주 떨어져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시대에 뒤지는 그 이념에, 시대의 이념 끝났잖아요. 승부가. 사회주의 이념은 다 패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나 공산주의, 그 중국, 북한이나 남아있는 정도잖아요. 나머지는 사회주의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민주주의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붙들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법부에. 근데 그걸 심어준 사람이 문재인이죠. 그래서 지금 그 헌재도 난리잖아요. 그 적은 우리 법인가, 우리 법이라고 하면서 왜 한국법 전부 다 안 하는지, 이렇게 공정성이 떨어지는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이렇게 상실한 이 사법부, 특히 헌재 같은 데서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그러니까 을사오적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름도 잘 전해더라고요. 을사오적. 지금 헌재에 있는 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던가요? 그 친구들 우리 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라던가 이름은 좋은데 어찌 사법부에는 그런 어떤 사조직적인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을사오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보다 아주 직격하고 있죠. 이 장명을 잘 하더라고요. 프레임을 잘 걸더라고요. 참 그런 차원에서 일타 강사는 역시 다르다. 저도 이제 학원 그만두지 한 10년 훌쩍 넘었지만, 야, 역시 다르구나 생각해요. 선관위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느냐. 투명하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심하면은 보여주면 되는데, 감사하려고도 막고, 사법적인 어떤 그런 그 조사를 하려고도 막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 선관위를 이런 그 계엄을 통해서 보려고 했겠느냐 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선관위, 그리고 정치권의 이재명이 그전에 그 언론 그 광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를 좀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스카이 뭐던가요? 그 광고에서 옛날 동아일보에서 했듯이 백지 광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이면서 이게 민주주의냐,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면서 이렇게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면서 입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발로는 민주주의를 밟는 사람들, 이 무식한 야당 대표, 거기를 또 직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정치하는 친구들 중에 아마 쓰레기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국회에. 그래서 여의도 국회는
쓰레기장하고 뭐 같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인데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권을 직격하고 있는데 그들의 무식을 직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육계에서도 그 언론계에 들어가 있는 양문석이다, 박구용, 이번에 뭐 20, 30대에 대해서 뭐 알려주게 한다고 했던가? 전남대 보니까 철학과 교수더라고요. 요즘 철학과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전주국 나왔던가 그러던데, 이게 전주 사람인데 전남대 가서 교수하는가 본데, 철학과 제가 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학생들이 피하잖아요. 왜?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뭐랄까, 좀 덜 떨어진 철학을 지닌, 그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데 그 젊은이들의 의식을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고민 안 하고 젊은이들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20, 30대가 이렇게 전환기에 의해서 개조해서 20, 30대들에게서 이를테면 공정성 얘기가 나오고 40대 빼놓고는 거의 다 포위된 거예요. 이른바 이준석의 세대 포위. 노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20, 30대에 의해서 40대, 50대 특히 40대들은 근데 40대면 상당히 경험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지 좀 답답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양문석이네 정구용 이런 친구들이 교수들이더라고요. 저도 시간 강사도 해보고 조교도 해보고 옆에서 교수들 많이 지켜봤지만 교수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무식한 친구들이 교수 중에서도 특히 전개로 나가고 뭐 언론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이 친구들 중에도 참 밥값도 못하는 친구들 많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대비하면 전환길에 유능이 돋보이는 거예요. 교수 중에서도 사실은 밖에 나와서 단독 운전하라고 하면 아마 밥 못 먹고 살 사람들이 아마 10중 8구는 될 겁니다. 이 보면 알잖아요. 특히 뭐랄까요. 젊은 친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언론계에 나오는 교수들, 이 정계에 나온 교수들이 참 무식함을 보이잖아요. 양문석의 그 되니 맥다는 소리 하며 백구용의 이 무식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불신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환길 같은 사람이 꽃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특히 젊은 층에. 젊은 층이 그렇게 믿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더 띄워준 측면이 있죠. 이번에 광주 집회 같은 것도 뭐 전환길 못 오게 한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더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그 광고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도 할 수 없는데 정치권 애들이 이렇게 무식하니까 뭐 광주에 어디에는 올 수 없다, 어디에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뉴스가 되는 거죠. 전국적인 뉴스가 될수록 전환길은 광고료 한 푼도 안 주고 국제적인 아마 인물 되지 않을까. 전국적인 인물은 이미 됐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30대가 판단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40대, 50대보다 판단 잘합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눈만 높고 손은 낮은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교수들 잘 판단합니다. 그리고 잘 판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를테면 선택하는 거잖아요. 전환기는 그런 선택을 받아서 전국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시장에 나가서 한번 고객의 인정을 받는 뭐랄까요, 평가를 한다면은 아마 교수들 중에 교수 못할 사람 한 절반을 넘을 거래요. 근데 그 시장에서 전환기는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믿는 거예요. 강의도 들어보고 그의 연설도 들어보고. 왜? 청년들은 실용주의자니까, 능력주의자니까, 공정과 신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런데 기득권들은 그걸 잘 못해온 거잖아요. 그들에게 신뢰를 잃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언론이다, 사법이다, 선관이다, 정치권이다, 교육계다. 젊은이들이 안 믿어주면 아니 왜 나를 못 믿냐고. 그건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고. 왜 나를 못 믿느냐고 하는 거는 사기꾼들이 가장 하는 말이, 잘 쓰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사법부다, 언론계다, 뭐 이게 정치권이다 야들이 하잖아요. 믿게 해야지 왜 나를 못 믿냐고 하는 거야. 그건 사기꾼의 언어예요. 그런 차원에서 젊은이들이 평가를 할 때 전환기보다 정치권들이 시원찮다고 본 거예요. 오죽하면은 전환기 혼자서 일당 100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 넘는 사람을 전환기 혼자 당한다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좀 낮게 평가하잖아요. 왜? 전투력이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민주당은 운동권 애들 해가지고 선동과 조작에
능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힘은 양반들처럼 이번 같은 사태에서도 뭐 거리두기를 하고 대통령과 전투력이 떨어져요. 참 어찌 보면 그걸 보다 못해서 전환길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일당백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혼자서 국민의힘 100명 이상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사 다녀가지고 경례가 당백이었는데 일당백. 예. 아무튼 전환길 현상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럽죠. 1000명 조금 넘었는데 금방 한 달 사이에 그냥 2000명으로 넘어가면 좋으련만 그것도 힘든데 야 50만대 구독자가 120만을 훌쩍 넘었다. 참 그것도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너무 다혈질적인 측면이 있고 너무 좀 편협된 게 아니냐 그런 저런 뭐 비판도 가능하죠. 그러나 전환길은 그 다양성을 존중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비판할 수 있다 얼마든지. 수강생들 중에 이 정치 편향적인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가 있는데 그래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하라. 나는 받아들인다. 역시 대가는 달라요. 어떤 정치인에게도 그런 자세 볼 수 없잖아요. 그런 포용적 자세 이야기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래서 전환길 역시 50대인데 참 담대하고 수용력이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환길 현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 능력도 있지만 시대에 자기 역사의식에 바탕한 발언을 하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그 측면을 잘 들어가지고 을사오적 되지마라 현재 있는 이 문영배 이 친구 참 진행하는 거랑 보면은 그리고 막 도덕성 시비도 나오고 참 이념 그 폐기해야 할 이념에 매달리는 우리 법 연구회 이런 친구들 보면 참 사법시험 봤지만 그 20대에 가진 의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니 무식하기 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